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성입니다. 네. 금년 상반기 중인가요? 저하고 몇 번 뵙는 분도 계시죠?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임업이나 우리 이제 시흥에서 임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좀 올릴까 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요청이 와서 그때 저희 연구소하고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아카데미 과정을 또 제가 맡게 돼서 참 영광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시흥이 주어진 여건이 상당히 임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죠? 열악해요. 사실 면적도 적고 이제 도시적이다 보니까 요즘 도시농업이라고 그러죠.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가서, 그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가계 보탬이 엄청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약간의 기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창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이번에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강사진 섭외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도시농업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또 이 밤, 대추, 표고 이런 걸 많이 선호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셨는데 근데 의외로 시흥 지역에서 밤, 대추, 호두, 표고를 하시기에는 사실은 보면 갖고 계신 재배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소득을 얻으려면 최소한 한 4, 5헥타는 있어야 돼요. 경영 면적이. 그래야 도시 근로자 소득에 버금가는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2헥타, 3헥타 되는 면적에서는 헥타당 단위 면적당 소득이 길게 해봐야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게 이제 그리 높진 않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꼭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가계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적은 면적이라도 키워서 알차게 밤나무 5그루에서 돈을 1,000만 원씩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 부에 가면은 4헥타에서 8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분은 이 밤 재배를 그 나무 자체가 친환경적이면서도 저수고 재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그 재배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는 분이죠. 거기 나무 날다림처럼 밤나무를 다니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바라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표고 같은 것도 그래요.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표고도 우리가 이제 요즘 원목 구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우리 특히 시흥에서는 원목을 어디서 구입하겠습니까? 가져오려면 강원도나 저쪽 경기도 아래쪽 그다음에 충북 이런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원목이 한 본당 그죠? 표고자목 하나당 5천 원씩 가요. 그러면 생산비에 한 45%에서 50%를 잡아먹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비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가까운 쪽에 보면은 텃밥 재배를 많이 해요. 이제 텃밥 재배는 적은 면적에서 단위당 생산량이 높아지죠. 다만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뭐냐면 대면적을 요구하고 또 지금 우리 임업인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품목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에 이제 우리 아카데미 이쪽 지금 올해 2기라고 그러셨나요? 이쪽에 이제 멤버들 분들께서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를. 공유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유통을 전공했지만은 유통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이죠. 다음 제가 끝날 때 종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홈페이지라는 게 구축이 됐잖아요. 그 홈페이지가 뭐냐면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와서 이제 해놨으니까 와서 구경하러 오십시오 하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을 해요. 우리 농장에 이렇게 홈페이지 있습니다라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아무도 안 갑니다. 누가 홈페이지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요즘 뭐 하냐면 정보화 시대잖아요. SNS를 합니다.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팔로워를 모집을 해요. 이렇게. 그죠? 해서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인원들끼리 뭘 하냐면 또 단합을 해요. 옆에 자문반, 이쪽 A, B, C, D 자문반끼리 모여서 서로 융합을 해요. 그 이제 뭐냐 6차 산업으로 넘어야 이제 전단지 융합인데 융합을 해서 뭘 하냐면 서로 뭉친다는 거죠. 팔로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서 그분들이 자 이쪽에 이제 누가 시흥에서 표고를 농사를 지어서 올렸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진짜 내 거 상품 좋은데 한번 맛 좀 보고 좋으면 구매를 해주십사 하고 올리면은 그 많은 분 중에 팔로워 10만, 5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구매를 해서 맛이 좋으면 그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요.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들은 팔아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거기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면 친구가 생기면서 그 친구가 또 파생돼서 또 친구를 생겨요. 그렇게 해서 팔로워를 많이 유도해서 지금은 고객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판매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오잖아요 지금.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써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제 이기 이쪽 아카데미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가면은 다시 매주 이제 만나서 이제 10주 동안 강의를 들으실 건데 저는 그래요. 이제 누구 한 분이 좀 선정을 해서 밴드를 결성을 하세요. 우리 이쪽 아카데미 이기에 대해서 밴드 결성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 나오는 저희 연구소에 나오는 결과물 정보 산림청에 뜨는 정보를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또 그걸 또 다른 분한테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울타리가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죠? 밴드를 결성을 하시라 이거죠. 저는 먼저 제안을 드려요. 하시면서 회원으로 다 가입하셔가지고 하면은 아마 이 굉장한 우군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게 말고 다른 밴드하고 결성이 또 융합이 돼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부직봉 재배하는 님과 장수에 전라도 장수에 계시는 그분 장혜주 씨 그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연결시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지뽕도 그렇고 표고도 그렇고 떫은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목이 그죠? 다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품목마다 다 이렇게 그 서로 공감대 형성돼서 이제 얘기도 하고 주고받고 팔로도 결정되고 막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걸 밴드 결성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또 소소하게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렇게 강의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질의도 하면 답변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군가 이제 학생장이 있으시거나 초무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한번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설 커뮤니티라 해가지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서 생산만 하지 판로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로그 개설을 할 줄 몰라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밴드 개설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봐요. 시골은 요즘 평균 연령이 67.8세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임업 멘토라 해가지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뭘 하냐면 전문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설정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정을 해서 각 품목별로 100인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자 싶다 하면 그분들한테 그 품목에 대해서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선정을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데
그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정보 아이디어 같은 거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바람이에요. 근데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몫이니까.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허시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산림경영학부 심화반에 이제 밴드 결성해가지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시간 뭐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뭐 저 개강이라 그래서 뭐 준비하고 앞에 1시간 대충 때우고 한 2시간 슬렁슬렁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3시간 풀로 저거 다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백울선 박사님이라고 그분 6차 산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조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저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전반적인 그다음 우리가 주산단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 재배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쭉 이제 품목별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 시간마다 와서 강사님들이 와서 이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임산물 유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고 나서 판로를 못 찾으면 그것까지 바보가 없어요. 집에 쌓아놓고 제가 그저 양평을 가봤는데 양평에 친환경 청정 지역입니다. 그거는 군에서 엄청나게 잘해줘요. 지원도 잘해주고. 근데 뭐냐면 생산을 했는데 못 팔아요. 잘못반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달아가지고 이 소품종 소량화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벌크로 막 만들어서 파는 지금은 50g, 100g짜리 만들어 팔거든요. 근데 그걸 소비자가 원한다고 만들었는데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갖다 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좀 팔아보십사고 이제 한번 블로그도 개설해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이제 팔로가 좀 루트도 이제 한번 나중에 같이 고민도 하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임산물 생산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산림과 임업 특성, 인가의 임업 경제 활동, 생산 기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임업 특성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다니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산림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은 그냥 산에 나무 서 있는 게 산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에 나무가 서 있는 게 산림이고 산림처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산림처에 산림 자원이라고 그래요.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임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을 이용해서 부가 창출하는 게 바로 임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거창하게 뭐 이렇게 쭉 써 있지만은 산에 나무가 서 있거나 벌채를 하고 난 빈자리에 다시 또 이제 한 2년 후에 다시 나무를 심거나 하는 그런 비어 있는 공간도 산림이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산림청에서. 그래서 산림 면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이 64%에 달하죠. 63.8%인데 64%에 달하죠. 상당히 많은 산지 국가죠.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산림에 제가 발자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해방 전에 민둥산 돼가지고 엄청나게 다 긁어서 우리 일제 때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선조 어르신들이 전부 다 초군복 피해가지고 다 벗겨서 먹고 하다 보니까 때릴 감이 없어가지고 다 긁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민둥산이 됐죠. 그래서 홍수가 났다 하면 비만 왔다 하면 막 밑에 홍수 가지고 그래서 논밭이 잠기고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50년대 말이죠. 60년대부터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민둥산 사화방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 선조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나무 심으려고.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시골에 사실 때 마을 울력이라 해가지고 동원돼서 나무 심기 가면은 나무 뭡니까 묶음 심으면 뭐 한 반나절 심으면은 밀가루 한 포씩 주고 예전에 많이 저도 했어요. 해서 저는 심기 싫어가지고 구덩이 묻고 그래서 뭐냐면 양묘 혼양을 다 심었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덮고 남아요. 3배를 덮어요. 근데 양묘 혼것보다 심은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죽고 심고 계속 반복돼서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게 있죠. 예전에 그래서 땅에 묻기도 하고 계곡에 묻기도 하고 막 많이 그랬죠. 저도 양심불량인데 예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이 그 민둥산 사방 사업이 이렇게 전부 다 이 나무를 심으면 흘러내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방 사업을 가지고 이거 흙을 파서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래서 이 파가지고 이거 다 사람 일일이 파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죠. 심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요 영일만 사업지구인데요. 이게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지금 헐벗은 산을 손을 다 개간해서 아니 정지해가지고 사방 사업에서 곱게 다듬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런 이제 한 3년 후에 이렇게 숲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명한 영일만 사방 사업지 사례인데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시에 지금 숲에 가면 대단하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에 이제 의정부 여기 파주 쪽이고 의정부 쪽인데 그죠? 예전에 이렇게 민가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었죠. 없어가지고 전부 다 갖다 떼 먹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초에 이제 그 전 국민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심었던 군관민 동원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서 나무를 다 심었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남아서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물 주고 또 이 죽을까봐 말이지 양동이에 지고 가서 물 주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죠. 우리 산림이 푸른 빛을 이제 서서히 띄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냐면 이제 새마을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무를 떼다 이제 나무 밑에 나무 잎을 떼다 보니까 주택 개량하면서 연료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탄이 들어오고 다른 이제 대체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고서 계속 떼버리니까 밑에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긁어버리니까 나무는 자라긴 하지만 워낙 텃밭지에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아카시 나무하고 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게 막 비료목이라 해가지고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뿌리옥 박텔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양을 개량시켜줘요. 얘들이 토양이 숨을 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카시아나 오리나무가. 그러고 나서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베고 나서 일반 우리 경제수를 심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전환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경제수를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산이 우거지니까 산에 퇴비 생산했잖아요. 열심히 그 산에서 풀베기 해서 퇴비 만들어 가지고 논에 갖다 뿌리고 많이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이렇게 퇴비 만들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도 갖다 떼고 많이 했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요때 나온 게 뭐냐면 비료 공장 건립을 했죠. 설립했죠.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비료 공장이 생겨가지고 비료가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우리 그 저 증수가 왔죠. 이제 통일bio 나오고 하면서 생산량 증수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먹거리가 서서히 해결이 좀 되기 시작했죠. 그죠? 해결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친환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인위적 화학비료에 의한 제초제에 의한 편한 방법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토양이 지금 어떻게 되냐?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토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결실이 시원찮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양이 거의 다 한 80% 이상이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재배로 돌아서자. 가자 해서 지금 친환경 재배 붐이 일어서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좀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친환경 또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국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여의도 밤샘인데 그때는 모래톱이었죠. 모래톱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거 모래 파서 저기 뭡니까 건설 공장에다 팔자고 하신 분들이 국회의사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요. 있었는데 그때 불구하고 심었어요. 심어서 지금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전에 이거 파가지고 요 모래가 굉장히 좋대요. 양질의 모래 가지고 이거 캐서 이 건축 짓는데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하천부지에 그 이태리 포플라 심어가지고 꽂아놓으면 다 살잖아요. 심어서 그때 상당히 연료를 많이 썼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냥이랄지 뭐 우리 일회용으로 쓰는 거는 그때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전남 장흥에
한 이제 우리가 그 윤재림이라고 이분이 혼자 힘으로 이 산을 지켰어요. 보성 전라도 보성에. 그래서 저렇게 혼자서 나무 심고 마을 주민들 자기 돈 들여서 이게 한 거의 한 1000헥타 가까운 산을 이렇게 혼자서 다 심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죠. 이분이 지금 잡고 오시고 그분 자제분이 정은조 씨라고 지금 한국 산림경영협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선친께서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그리 심어서 지금 오늘날 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익기능으로 해서 가치가 있죠. 산림을 환산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26조에 달해요. 근데 126조라는 게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죠. 저는 더 간다 봐요. 한 200조는 간다 봐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수자원도 있고 수원 함양 있죠. 수원 함양도 있고 산림 휴양 공간도 있고 경관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우리가 산림 정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산림 원수를 생산하는 저 팔단대 위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원수세를 받잖아요. 이제 원수세를 받아요. 그분들이 이제 산주한테 되돌려 주는 거죠. 소비자가 쓴 거를 걷어서 산주한테. 산주는 재산 가치를 전혀 행사를 못해. 지금 시흥도 마찬가지고 도시 후에 다 묶여가지고 재산 가치 행사 저희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윤을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경관세, 그죠? 수원 함양세,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뭐 보안님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데 요즘 직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울창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산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얼마나 울창하게 우거졌습니까? 요거는 백합나무인데 심은 지 10년, 15년 됐는데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졌어요. 속성수죠. 이태리 퍼플라보다 양질의 뭐 이거 나무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이런 목재 표면 그 저기 뭡니까 가구재 표면재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재림의 그 노인네 그 어르신 한 분이 혼자서 심었던 나무가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조성된 산림에서 그 많은 이제 도시 사람들이 참 찾아와서 즐깁니다. 어떻게 즐기냐? 힐링하는 거죠. 그 치유 숲에 들어가서 치유 그 힐링도 하기도 하고 트레킹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그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본인은 정작 그걸 맛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은 후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지금 뭐냐면 이게 수원 함양대에서 밑에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숲속에서 이렇게 휴양도 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50년, 6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어요. 산림이 우거지면서 보통 100년 대계란 100년을 바라보는데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우리 그 산림 녹화 사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유엔에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 나라 지금도 와서 많이 방문하고 교육도 받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이 이렇게 유용한 산림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흥은 이렇게 벌채 산업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아마 쑥갓 사업은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게 이제 목재가 생산이 되면은 이제 주벌 수확을 하죠. 그래서 나무가 소나무 60년 된 벌채라고 나접성 40년 된 벌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채를 해서 우리가 쓰죠.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쓰이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건축 구조랄지 다른 용도로 다 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책상 앞에 있는 요 보드판이 요 지금 요 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 톱밥을 으깨 가지고 그 접착제를 만드는 그 파이버 보드예요. 그걸 만들어서 거치니까 표면을 이제 필름으로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밑에 사실 나무예요. 순수한 나무인데 요건 이제 목재는 아니고 우리나라 나무가 이렇게 반듯한 나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가면 다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다 이렇게 이걸 목재로 못 쓰기 때문에 부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기 뭡니까 가정에 가서 보면은 싱크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온 거예요. 섬유판이라 해가지고 이 나무에서 이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물에 막 흔들면 섬유질이 나와요.
목질 섬유가 그것만 뽑아가지고 접착제로 익혀서 이렇게 이제 그 판을 만들어 그 섬유판이라고 합니다. 섬유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쓰는 거죠. 강도가 상당히 있고 좋아요. 요즘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섬유판에 쓰는 접착제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그죠? 포르말데히드 나오지 않도록 요즘 새로 집 지은 데 가서 보면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 눈을 못 떠요. 그걸 없애려고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포르말데히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요즘에는 이제 국토 보존하기 위해서 우면산 산사태 방지 났을 때 복원시키는 거랄지 낙산사 산불 났을 때 이제 이렇게 복원시키는 문제랄지 이런 거는 이제 큰 나무 조림을 해서 심어가지고 빨리 복구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큰 나무 조림을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는 걸 다 우리 국민 혈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산불의 상당히 중요성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되고 해야 되죠. 특히 우리 시흥은 도시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산불이 크게 나면 그걸 소나무 같은 거는 이 불이 붙으면 튀어요. 제대로 붙으면요 날라가 소나무가 원목이 타면서 날아가는 게 보통 2km까지 날아간다 그래요. 공중에 팍 튀면은 그래서 강원도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막 번지는 거. 그 집으로도 번지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송진의 힘 때문에 송진이 타면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데 우리 대도시 밀집된 데는 불나면 큰일 나요. 사실 인접 우리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산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뭐냐 병해충 방지. 요즘 소나무 재생충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소나무 재생충 방지하려고 소나무 재생충에 시흥 지역에 뭐 나무가 빨갛게 죽은 나무가 있다 하면 신고하십시오. 그럼 보상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소나무가 빠르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소나무 재생충이랄지 솔리고파리랄지 이런 게 있으면 방제를 합니다. 재해 지역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해 지역 선포가 되면은 보상을 하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숯가꾸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딱 단편적으로 보시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숯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하고 한 지역하고 목재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숯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이게 뭐냐면 다 옹이가 있잖아요. 근데 옹이를 제하고 나면 나무 쓸 게 없어요. 이게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가거나 장작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게 침엽수는 금방 팍 타고 꺼져요. 금방. 참나무는 활렵수는 오래 가잖아요. 뭐냐면 밀도가 강해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화력이 세고. 근데 소나무는 이 공간에 도관이 있어가지고 송진이 있어서 탈 때는 잘 타요. 근데 금방 사그라들죠. 그래서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찜질방 같은 데 안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캠프파이어나 이런 데서는 쓰죠. 쓰는데 이렇게 그런 데 용으로 쓰지 이렇게 보면 좋은 나무가 생산되잖아요. 숯가꾸기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냐면 요거는 톤당 3만 원밖에 안 가요. 요거는 이제 톤당 가면은 보통 잘만 키우면 경급이 1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소나무 같은 거는 한옥재 구조재로 들어가면 기둥으로 들어가면 40만 원, 80만 원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경급에 따라 다른데 잘 키우면 가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돈이죠.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독일에 가면은 폭스바겐 한 대를 나무 한 대 값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그래 그만큼 나무가 이렇게 보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한 뭐 서너 사람이 팔 껴가지고 이제 둘레가 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거는 폭스바겐 한 대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랜저 한 대 값 정도 나와야 되지 않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키우려면은 숯가꾸기 사업을 잘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원에서 임업을 얻으려면 그냥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 창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림청 단기소득 임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 농업에서는 농작물은 이제 단기소득이라는 말 안 하죠. 1년에 1년 1기작, 1년 2기작 하죠. 1년에 그러니까 두 번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한 번 짓기도 하고 잘하면 세 번도 가요. 그죠?
잘만 하면.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두 번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임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빨라봐야 2년, 3년, 그럼 보통 5년, 7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더덕을 심게 되면 제주도 하면 1년이면 돼요. 더덕은 제주도에서는 1년 만에 생산합니다. 더덕을. 근데 그거는 그 화산재에서 자라다 보니까 퇴비를 주고 오면 잘 자라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엄지손가락만하게 크죠. 1년 만에. 근데 그게 이제 가을에 심었다 그 다음에 해 이제 수확을 하는데 우리가 행성에서 밭더덕 하면 2년생이죠. 2년생, 3년생, 많아봐야 3년생. 그 하죠. 하는데 우리가 산마늘 재배를 한다. 그러면 산마늘 같은 경우는 산에 심으면 최소한 5년 돼야 수확을 해요. 산마늘도 곰치 같은 것도 최하 자리 잡고 하려면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 소득 임산물이라는 이제 명칭을 저희가 이제 정한 겁니다. 목재는 보통 40년에서 60년 있어야 소득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것. 뭐냐면 산림 복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재만 생산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산주들 보고 그 단기소 임산물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봐라. 그래서 산주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나무 심어서 재투자하고 그래서 중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 복합 경영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품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단기소 임산물을 보면은 이게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하는 법률 제 8조 1항에 보면은 임산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79개 품목을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79개 품목을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이게 이제 임산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을 보면 이제 수실류가 14개 품목, 버섯류, 산나물, 약초류, 약용류 이렇게 쭉 있죠. 이런 품목을 재배를 하실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이거 이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그 보면 이제 가령 제가 사례를 들으면 저쪽 남부 지역에 밤나무 요즘 이제 노령화돼 있어요. 예전 60년대 말에 심어가지고 밤나무가 40년, 45년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밤나무 열리질 않아요. 열리지 않고 나무 수고가 보통 25m, 30m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나무 관리가 아니고 그냥 채취예요. 밤 채취. 떨어지는 거 가만히 있다가 떨릴 때 주워서 이제 망태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이 뭐가 되냐면 집약 관리가 안 되니까 밤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2달 반 동안 밤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주나 공주 부여 가면은 그냥 한 달 내에 다 수확이 다 끝납니다. 거기는 저수고 되면서 그건 품종별로 딱 이렇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심어가지고 그 품종 순별로 가서 수확을 해요. 보름씩. 그러면 빠르죠. 빨리 끝나고 털고 이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남부지방은 막 섞여 있어요. 예전에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심었던 나무들이 말이죠. 밤나무가 당시에 우리 단일 품목으로 1억 불 수출을 했어요. 공산품은 1억 불 수출이 힘드는데 농산품 밤 하나 가지고 1억 불 수출해서 그때 수출 탑 상도 받고 그랬어요. 예전에 엄청나게 우리 효자 품목이었어요. 그게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뭐냐면 지금 노령화돼 있죠. 노령화돼서 정부에서 뭐냐면 대체를 하십시오.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헥타당 뭐 7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제 그 지원을 해준다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임업에서 임업으로 가야 되는데 임업에서 농업으로 하면 지원이 안 돼요. 그죠? 전부 남부 광양 지역에서 매실을 심었어요. 매실은 농산 우리 임산물 아니에요. 산에 심긴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대체 품목 전환되면서 밤에서 다른 밤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쪽 이제 한다면 산수를 심거나 떫은 감을 심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매실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79개 품목 중에서 잘 보고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품목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좀 어떤 품목이 좀 그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시흥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고향에 또 내려가서 내가 하고 싶어도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그런 품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시흥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좀 빠져나갑니다만은 현장 실습을 가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하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잘 판단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선택을 잘 해드릴게요. 가령 도시농업이 보고 싶다 하면 도시농업 쪽으로 가고요. 이런 밤, 대추, 호두 뭐 이렇게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이제 제가 유도를 해드리고, 산나물 쪽 보고 싶으면 산나물 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걸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시청의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선정을 이제 한번 고민해서 한번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쪽에 양주에 가서 보면은 이기원 씨라고, 그분은 도시농업에서 뭐냐면 산나물을 화분에 만들어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들어오고 나무 화분을 짜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서 그 화초 역할도 하면서 따서 먹기도 하고, 그죠? 일상생활에서 키워서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또 이분이 또 그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뭐 이 채널 A 이런 데서 취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필요하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다양한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임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 주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임산물은 상당히 좀 복잡 단안해요. 뭐냐면 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죠. 계절성이고 간모가 있고 재료가 장이 있고 용도 다양성, 수요 탄력 이런 게 있죠. 근데 뭐냐면 임산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절성이요. 그죠? 봄하고 가을 아니면 수확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출하가 되죠. 한 계절에 막 몰리다 보니까 지금 봄에 나오는 우리가 산나물도 곰치나 산마늘,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곤드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한 4월, 5월 두 달 쌈처럼 반찬 먹고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염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염장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사실. 염장도 아무렇게 뭐 간장에 재린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염장의 그 염분 농도하고 또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비자가 먹을 때 씁쓸한 맛이 없고, 그렇죠? 잘 이렇게 이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염장 식품으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걸 만들려면은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산마늘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한 70%가 삼겹살 여러분 식당에 먹을 때 나오는 게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 사실 그게 맛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국에 들어오는 게 다 한 사람이 공급한 게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수입상에서 움직여서 가져다 보니까 맛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쌉쌀하고 어떤 조금 맛이 좀 그 이상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고유의 산마늘 향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국산품이 우리 이제 국산 산마늘이 공급 시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심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요즘 산나물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하면 산마늘 안 심은 분들이 없어요. 다 심었어요. 그래서 재배가 이제 편하죠. 편한 대신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최소한 4, 5년 있어야 수확을 봐요. 왜? 자리를 잡으려면 밭에서 채취를 해도 4년 있어야 되고, 한 입씩 따더라도. 그리고 이제 산마늘 산에서 채취하면 산에서도 한 5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래. 그 대신에 계속 따죠. 한 7년 이제 그러고 나서 한 7년 동안은 또 계속 수확을 해요. 이제 뿌리가 이제 퍼져서 더 번질 데가 없으면 이제 분군을 또 해주죠. 찢어서 이렇게 다시 캐내서 다시 심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홍수출하가 된다. 홍수출하가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품질이 상당히 우리 임업은 특성이 그거예요. 균일화되어 있지 않고 등급화되어 있지 않아요. 등급이 없어요. 임산물에. 밤이나 몇 품목은 표고 이 정도는 돼 있어요. 등급이 돼 있는데 그 외 나머지 품목은 등급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불균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팔 때 생산자의 가격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그 질과 양의 불균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가 다양해요. 특히 우리 임산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그리고 굳이 내가 뭐 국산 비싼 호도 10만 원 이상 되는 국산 호도를 캘리포니아에서 한 9,700원짜리 먹어도 돼요. 키로당 9,700원 경동시장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근데 우리 국산은
최소한 한 10만 원, 11만 원 줘야 될 겁니다. 아마 못 줘도 이상 10배는 줘야 돼요. 값을. 그래서 상당히 근데 그분들이 먹어본 사람은 또 찾아요. 국산 호두만. 왜냐하면 맛이 달라요. 우리가 품평 같은 거 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우리 원래 재래종 신령 같은 거 보면은 엄청 그저 고스름하고 상당히 맛이 좋아요. 좋은데 뒷맛도 좋고 수입산은 떫어요. 굉장히. 그래서 맛이 틀리죠. 이제 그런 맛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호두 재배가 많이 늘긴 하지만은 팔로는 안전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요 탄력 공급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서 팔면은 금방 차차 팔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게 뭐냐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임산물 자체가. 왜냐면 저기 선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싸다 싶으면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설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릴 때 어떤 일정 품목만 올리기도 하고 하죠. 요즘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원목 표고를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향 때문에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향 말고 이제 표고라는 그 인지도 때문에 젊은 층에서 그죠? 톱밥 표고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톱밥 표고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원목 표고 못지않게 향을 낼 수가 있어요. 참나무 향을. 그 이제 요즘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지의 배합 비율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기술이 있나 봐요. 다음에 표고 그저 강의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이제 박원철 박사라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표고 1인자거든요.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아마 좋은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부피와 중량성 때문에 뭐가 냐면 우리 임산물은 움직일 때마다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람 손도 많이 타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뭐 한두 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쭉 서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쭉 서서 선배를 하나 하는데도 대사람이 서가지고 선배를 쭉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게 이제 그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급한다고 구멍이 여기 있는데 지나면서 빠져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이 다 골라내고 하죠. 제가 그제 이거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방울토마토를 하나 샀는데 방울토마토에 시골에 그분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아마 넣었나 봐요. 섞어서 넣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데 상자의 표면은 생산자하고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화하고 다 찍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품에 섞여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인지도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방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등급할 때 선별을 제대로 해서 나가야지 신뢰도가 쌓여서 다시 삼는단 말이에요. 요즘 직거래가 뭐냐면 그거예요. 신뢰도 아니면 직거래 절대 못 합니다. 그죠?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팔로는 제로요. 절대 안 사 먹거든요. 이게 한번 이미지가 딱 밝히면 아 그 사람 거는 정말 못 믿을 사람이 하면 안 사 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 먹는 사람. 그래서 요즘 뭐냐면 그걸 사 먹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농장에 와서 보십시오. 봐서 이제 와서 체험하고 사십시오 하고 몇 사람 유도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돌아가서 블로그에다 막 올려야지. 내가 가보니까 어떻더라고 막 자랑을 해요. 이렇게. 그럼 옆에 사람이 보고 또 구매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파급 효과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 임산물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임업은 조방적 경영을 합니다. 집약 재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품목 보면 좁은 땅에서 농작물 그렇잖아요. 작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그다음에 도로나 접근 도로가 상당히 좋아요. 접근도가 좋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서 쉽게 얼른 일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임업은 머리 산에도 가야 되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방적 경영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농업하고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노동력도 많이 들고 병해충 방지에 농약 한번 살펴보는데도 사람이 줄 잡는데도 5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고압 분무기를 쏘는데 임도 시설이 돼 있죠. 자금로가 돼 있어야만이 들어가서 최소한 5m까지 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려면 또 그런 이제 자금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좀 위험하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또 그게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 당해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기계와 같이 넘어지니까 그죠?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것도 우리 임업 쪽에 가입을 이제 하려고 하죠. 하는데 위험한 이런 분야는 또 안 받아줘요.
벌목하시는 분들은 산재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받아달라고 협상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이제 해주죠. 해주는데 또 뭐냐면 가입비가 비싸니까 잘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보험료가 내더라도 가입을 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혜택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은 우리가 이제 산지보험 같은 경우는 5품목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할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쪽에 있으면 많이 이제 대단지로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죠. 또 자 재배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뒤에는 이제 하죠. 제가 이제 재배 유형이 보면은 산지 재배가 있어요. 그죠? 산에서 재배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재배가 있죠. 그거 뭐냐면 시설 재배라 그래요. 시설 재배가 있고 노지 재배가 있어요. 노지 재배는 뭐냐면 시설이 아니고 일반 유휴 토지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노지 재배는 넓은 면적을 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집약 재배보다는 조금 더 이 그 대단지로 조성을 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산지 재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산에서 이걸 이제 종군을 뿌려가지고 활착을 시키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요. 자리 잡기까지. 자리만 잡으면은 또 잘 돼요. 근데 그래서 자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자리 잡기 전까지 무수한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산지 재배는 복합경영 쪽에서 많이 하죠. 하고 또 우리가 노지 재배나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산에서보다는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를 집약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재배 유형부터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보시면은 산지 재배인데 산지 재배 대표적인 게 이제 밤이죠. 밤 재배인데 이 밤이 여기 이제 저수고 재배지예요. 높이가 3m를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제키에서 전지전전 가위를 들고 담은 위에가 닿도록 거의 다 약간 높아도 산발에 2단짜리 놓고 올라서 전지전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공주, 부여, 그다음에 충주, 소태면에 가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하늘 쳐다보고 밤 짖던 시절은 없고요. 지금은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굉장히 요 밑에 요게 그렇고 요게 이제 요게 감이네요. 요게 감이고 요게 이제 3m 정도 높이에서 이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밤 호도 이런 쪽에 이제 대추나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예요. 정지 전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전쟁이 보시면은 햇볕이 저는 이제 기술자는 아닙니다. 사회과학자인데 제가 들은 풍월로 보면은 햇볕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밤나무 밑에 가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양이나 가운데서 떨어지는 양이나 일정하게 쫙 떨어지게 만들어요. 수확량을. 왜냐하면 한쪽에만 가운데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햇볕을 줘가지고 열매가 골고루 쫙 떨어지게끔. 그래서 똑같은 양이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전지정정법이 이제 해서 저수고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소득이 올라가죠. 이쪽 호두도 마찬가지. 호두도 지금 산지재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경사가 낮은 데는 이제 뭐 개심형이랄지 특지이랄지 여기 보면 지그작으로 이렇게 이제 교합해가지고 5단 이상 가지가 5단지 이상 안 올라가요. 5단지 이상 올라면 일부러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가지가 옆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적은 면적에서도 단위당 수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상당히 이제 재배 기술을 가지시면 되죠. 요즘은 이제 떫은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산에서 재배인데 떫은감도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 높은 나무에서 다 올라가서 감 따다 떨어져가지고 뭐 헐다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다 이렇게 2, 3m 위에서 다 수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 따기 힘들잖아요. 감 딸 때 보면 잘못하면 그 조그만 기스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따야 돼요. 그거 따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걸 딸 때 우리가 이제 장대를 휘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 따는데 그럼 높이가 있으면 이제 못 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즘 재배 기술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약초류는 여기 지금 삼양삼 재배거든요. 삼양삼 재배는 우리 이제 시흥에서도 일부적이 가능할 걸로 봐요. 삼양삼. 근데 조금 이제 삼양삼은 뭐냐면 좀 잘하다 보면 손을 많이 타요. 예, 다른 사람들 와서 스트레스 등산 계획이랄지 그래서 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죠. 요즘 그래서 이제 울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시흥시에서는 울타리 사업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대단히 면적이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우리 이제 시에 요청을 해서 시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면적이 또 작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규모화돼야 돼요. 규모화. 그다음에 규모화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모화가 이렇게 뭐 10헥타, 10헥타가 막 분산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연결돼 있는 걸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조직, 그죠? 법인체 형성이 돼 있는 곳 이런 쪽 세 가지를 맞춰줬을 때 산림청에서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지화 문제 때문에 시흥에서 이렇게 뭐 울타리 사업 지원받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소액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흥시에서 가서 이제 예산만 좀 따오면은 소액 사업 같은 거 있어요. 브랜드랄지 포장 사업이랄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까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그 녹지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야만이 이제 예산 확보가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산양삼을 심어서 키우기도 하고 지금 이제 낙엽을 긁어가지고 산양삼 씨앗을 파종해서 흩어뿌림이죠. 해서 파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낙엽을 다 긁어가지고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종하고 갈치로 이제 덮어주는 거죠. 흙을 한 2mm 정도 두께로 살짝 덮어가지고 뿌리 발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산양삼이 잘하고요. 이제 되면은 보통 한 3년 차까지는 제초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해줘야 돼요. 밭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산양삼을 이기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한 3년 지나면 산양삼이 풀을 이겨요. 뭐냐면 이제 풀은 원래 산마늘도 마찬가지. 산마늘이 보면 이제 제초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 겨울에도 산마늘은 싹이 올라오거든요. 봄 되면은. 근데 이제 올라오는데 풀보다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에 풀이 늦게 올라오면서 힘을 못 받아요. 그런 논법을 가지고 산무 논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풀 안 메고 비료 안 주고 뭐 노동요 지키더라고 하는 그런 논법이 있는데 그런 걸 또 품목마다 달리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알면은 충분히 적은 노동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산마늘 같은 경우는 6월, 7월 달 되면 그냥 싹 베어버려 그냥 산마늘 밭을 전체를 다 싹 예치기로 베는단 말이에요. 베고 썩으면 산마늘이 쭉 있다가 이제 그 낙엽 속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싹이 먼저 올라오죠. 풀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딱 땅을 덮어버리면 풀이 못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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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삼도 이게 뭡니까 이 한 3년 제가 알기로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3년 정도 제초만 잘 해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산양삼이 자생을 한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초에 노동력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근데 3년이 중요하다 그래요. 3년 동안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건 산마늘이죠. 산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은 산 전체에 나 그냥 이렇게 고를 저어서 이 밭을 만들어 가지고 씨앗 뿌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은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이 산마늘만 연간 한 5톤 정도 생산을 해요. 5톤이면 말이죠. 우리나라 생산하는 양의 거의 한 5분의 1 되려나? 거의 이분이 하죠. 그 전국에 있는 산마늘을 한 10톤 정도 구입을 해서 20톤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마트에 넘기는 분이에요. 또 재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상당히 마케팅도 잘하고 재배도 잘하죠. 그리고 또 이분은 소득을 이게 3만 원을 심어가지고 이걸 또 분양을 해요. 하나에 1,500원씩. 굉장히 비싸죠. 이것만 3만 원을 해서 수확도 있지만 종군 분양해서 돈 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워낙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3만 원 재배 인가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들 3만 원을 막 심다 하니까 그래도 또 3만 원이 또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쌈채로스의 또 이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요 밑에는 이제 민계승마 재배지죠. 민계승마는 모르겠어요. 재배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제철도 그렇고 뭐 한번 우거지면 사람 손볼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들은 이걸 조성해서 처음에 밭 만들 때는 상당히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민계승마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표고 재배지인데 제가 이제 워낙 원목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요. 한라산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왜냐면 한라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뭐 한다는 게 국립공원인데. 근데 뭐냐면 한라산은 장기 10년 계획에서 벌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고업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에 52방씩 10년간 벌채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뭐냐면 이분은 이게 참나무를 여기서 베요. 근데 무조건 베는 게 아니고 골라서 베는데 생태계를 훼손하자는 범위 내에서 베죠. 그죠? 해서 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베서 종균 접종을 바로 해요. 바로 해서 이 자리에다 바로 걸쳐놔요. 이렇게 산에다가 안 가져오고 가져오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서 해서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접종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수확을 해요. 이제 다니면서 수확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죠.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자목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깊은 산에서 꺼내오려면 벌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 직접 거기에다가 이제 재배지를 만들어서 이제 토고 재배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나무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그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임상을 보니까 우리 시흥 지역은 참나무만 별도로 벌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톱밥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외부에 사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산 그 내륙 지방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고 물이요. 물은 이거는 뭐냐면 물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스프링클러 설치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제주 한라표가 유명한 게 그겁니다. 물을 안 주고 자연 아침에 그 이 저녁에 밤새 고지가 높다 보니까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이슬 먹고 자라는 한라표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수분이 충분해요. 그 습도가 유지가 되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색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다른 데 지역은 대부분 보면 산림 인간 재배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림 숲 자체 내에서 수분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그 생산이 급하게 늘진 않지만은 생산은 지속적으로 한 5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임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또 임내 재배에서도 비가림 시설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내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햇볕 그 채광 조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쓰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양질의 이제 우모표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 화고 생산인데 좋죠. 좋은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생산을 해도 원목에서 생산된 표고를 시장에서 선호를 안 한다는 게 또 문제예요. 또. 굉장히 힘들게 재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하죠.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
원목표고는 대체로 말려서 건표고로 나갔을 때 가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게 왜냐면 그 육질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품질상에서 볼 때 그런데 원래 톱밥표고는 약간의 이제 그 우리가 수분을 좀 원목표고는 조금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쉽게 얼른 말리기가 좀 어렵죠. 건조하기가. 그래서 생표고로 많이 공급을 하는데 요즘 도시 분들이 의외로 또 우리 사 드신 분들 보면은 톱밥표고를 또 선호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더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종균을 사용할 때 저온성을 쓰잖아요. 원목표고는 대부분 저온성을 많이 써요. 그냥 노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추위나 낮은 온도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중온성이나 고온성이 생산하는 부분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표고하고 생표고인데 건표고는 왜 그러냐면 도시 사람들이 일단 물에 불려야 되잖아요. 먹을 때 불편하잖아요.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이 퇴직해서 그 퇴근해서 솥에 물 붓고 된장 청국장 뿌려가지고 된장 뿌려서 얼른 볶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물에 아침에 나갈 때 불려놓고 나가야 저녁에 먹잖아요. 그죠? 바로 요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즘 워낙 손쉬운 재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요거 이제 산마늘 재배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렇고요. 이래 산마늘 재배지도 여기 보면 마을 단위로 구기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대우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는 더덕 재배지인데 이쪽 마을의 분들 같이 더덕 재배지를 이제 그 구기름 대부 한 4, 50헥타르 받아가지고 마을 전체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작목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노지 재배는 3만 원 꼽혔죠. 근데 노지 재배는 이렇게 곰치나 이런 다른 이제 그 품목이 산나물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는데 이건 산나물은 3만 원은 이게 이제 매년 한 입씩 싸서 생산하는 거고요. 아까 산 같은 데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 5년 차에 한꺼번에 베어버려요. 그냥 모두배기라 그러죠.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출하하고 분근 나눠서 다시 또 종근 팔고 다시 또 심고 이렇게 나가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수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우스 안에 심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연작 피해가 있어요. 한 5년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이 자꾸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배를 잘 안 하죠. 이제 하우스 쪽은 장단점이 있어요. 산지 재배는 그런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품목을 대체하는 돌아가면서 심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죠. 요건 둥글레 수확인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노지에서 재배 수확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시흥에서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도농 교류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현장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 활동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도농 교류라는 게 요즘 이게 거의 생산지 가가지고 수확 체험도 하기도 하고 재배 체험도 하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령 이렇게 밤을 심었잖아요. 밤 심어서 이 농가에 가서 밤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다 가서 채취를 하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흥 지역이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라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농작물하고 연계가 돼요. 사실은 우리 농장에 처음 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밤을 체험으로 와가지고 나갈 때는 콩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파는 거죠. 이렇게 연계해서 체험은 밤 재배 농가에 와서 하면서 밤밭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죠? 거기서 노는 거에 같이 가족들끼리 뛰어놀기도 하고 다만 친환경 재배를 해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삼겹살 파티도 하고 무슨 파티 같은 거 열어주면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갈 때는 농작물을 이제 사들고 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처음에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도랑치고 가지 잡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밤 죽기 행사도 하잖아요. 하는데 가족단을 와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산나물을 심어서 산나물 채취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밤 재배 농가에서
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곰치도 심고 산마늘도 심고 곤드레 심고 다 심어요. 심어가지고 여기 대신에 이 밤밭은 농약을 안 쳐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공이다 보니까 와서 이 가족들이 와서 밤도 죽고 이게 가을에는 밤 죽고 봄에는 저 산나물 채취하고 이게 뭐냐면 직거래라는 게 그냥 단순 직거래 아니에요. 고정 고객, 충성 고객이라 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온 사람들은 한 번 온 사람은 충성 고객이라 진성 고객이라 그러죠. 그분들은 변하지 않는 고객.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죠. 또 뭐 하냐? 이분들은 닭을 방사해서 키우는데 와서 닭도 잡아서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직접 잡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즐기고 수확하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래야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서초구에서 하는 건데 표고 재배 수학 체험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매주 와서 물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표가 안 나오면 망치로 두드려 주기도 하고 뭐 뒤집어 주기도 하고 다 하죠. 관리를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쪽쪽 수확해서 가지고 갑니다. 주인은 뭐냐면 요 자리만 빌려줘. 원목 종균 접종해서 새우만 놔줘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다 해가 본인이 다 합니다. 재배도 하고 수확도 해가고 이걸 이제 한 4년 동안 접종해서 4년간 수확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4년 동안 이분들이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계속 장소만 제공을 주인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실 때 다른 이제 우리 임산물 있잖아요. 녹화경지랄지 아니면 노루궁뎅이랄지 다른 임산물을 또 어떻게 임산버섯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분들은 요즘은 녹화경지 같은 것도 우리 임산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는 또 이렇게 화분처럼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관상용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 걸. 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에서 산나물 채취 체험이죠. 이분은 이제 지금 저희고요. 이제 김매는 분들인데 이 채취하거나 현장 와서 답사를 하죠. 이렇게 현장 와서 이 양반이 재배하는 게 뭐구나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단체로 옵니다. 버스를 이 농장주가 대줘요. 버스를 언제 맨날 몇 시에 어디 천안역 몇 시 출발 딱 대기해주면 탑니다. 이분들이 다 모여서 권역에 있는 분들이 타서 농장에 와서 견화하고 하루 밥 먹고 즐기다 가면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농산물은 임산물은 이분들이 다 팔아줘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로를 걱정 안 하는. 그 대신에 이제 상당히 농장주가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블로그도 자기가 작업 환경을 계속 올려줘야 돼요. 오늘 작업 뭐 했는데 뭐 떴더라.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 퇴비를 몇 톤을 뿌렸는데 다 못 뿌리고 힘들어 죽겠다. 뭐 올려 다 이렇게 올리면 또 이 이제 팔로워 분들이 다 너 힘드니까 천천히 하세요. 막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이제 서로 메커니즘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팔로워가 걱정 안 하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또 초청해서 보면 강의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소비자분들을 직접 이제 현장에 모셔와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맛체험이죠. 먹어봐야 이제 사죠. 먹어보지 않고는 절대 맛은 이제 구매가 안 되죠. 그래서 체험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체험 요리를 해서 시식장터도 요리도 하고 이런 산채 요리를 또 이렇게 주부들이나 뭐 이 주방장들 모셔다 놓고 하죠.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제 배워서 구매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맛을 보고 구매 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체험 행사를 많이 합니다.